옛날 옛적 프랑스의 드넓은 시골 마을에는 작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로시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로시는 언제나 밝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으며 주변 자연 환경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가끔씩 바쁜 농사일을 하느라 그녀와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로시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집 근처에는 아득히 펼쳐진 갈대숲이 있었고 그 속에서는 다양한 동물들과 마법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마을의 전설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는 그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따스한 봄날의 저녁, 로시는 부모님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갈대숲을 탐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변덕스러운 바람이 갈대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숲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각양각색의 소리를 만들어냈고 그 소리는 로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로시는 흥미로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은빛 깃털을 가진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움에 황홀해진 로시는 자신도 모르게 숲의 점점 깊은 곳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마법의 나무가 솟아올랐습니다. 커다란 나무는 갈대숲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형형색색의 불빛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그 불빛들을 따라 마법의 나무에 다가가자 나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렴, 어린 탐험가여. 나의 이름은 엘라이다.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수호자다. 너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단다. 로시는 깜짝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엘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엘라는 로시에게 갈대숲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숲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평화로움을 주는 신비로운 숲이라고 했습니다. 엘라는 또한 갈대숲이 왜 특별한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숲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이 형상이 되는 곳이며 꿈들은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로시는 마법의 갈대숲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엘라에게 매우 감사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갈대숲을 벗어나기 전에 엘라는 로시에게 작은 갈대잎 반지를 선물하며 언제든지 이곳에서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시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갈대숲을 방문하며 엘라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도 지친 순간마다 피안을 찾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로시는 자신이 배운 지혜와 신비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시는 성인이 되었고 그녀는 갈대숲의 전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더 많은 이가 갈대숲을 방문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로시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마을은 번영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로시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프랑스 전역까지 퍼졌고 사람들은 마법의 갈대숲을 찾아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로시와 마법의 갈대숲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오늘날까지도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고 아름다운 숲 속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유명한 동화 작가인 라폰텐의 글 속에 자주 등장하는 신비로운 장소였고 이야기는 대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호기심 많은 여우인 르누아르는 숲을 산책하던 중 굉장히 특별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마치 마법의 힘을 가진 듯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르누아르는 그 냄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을 깊이 들어가자 르누아르는 마침내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독특한 양치식물과 이끼로 덮여 있었고 마치 오래된 마법사의 집처럼 보였습니다. 오두막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냄새는 더욱 강렬하게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르누아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난로 옆엔 커다란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냄비 속에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의 스프리였고 단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지혜를 얻는다고 전해지던 스프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장난기가 가득한 원숭이 마르셀이 이미 그 스프를 먹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르누아르를 보자 활짝 웃으며 안녕 내 친구 나는 이 스프를 처음 만들어 본 건데 너도 한번 맛보지 않을래? 라고 말했습니다. 르누아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향기에 이끌려 한 입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더니 오래전 잊고 있던 생각들과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르누아르와 마르셀은 숲을 다 마시고 나자 함께 지혜를 나누고 더 나은 숲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숲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고 숲속 주민 모두가 지혜로 가득 차게 되어 자연과 더 조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어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었고 이 숲은 지혜의 숲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동화 작가들이 이 숲을 방문하여 영감을 얻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코로주몽에는 특별한 마법을 가진 바게트가 있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 빵집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노릇노릇한 빵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빵집의 주인은 앙리라는 노인이었고 그는 마법의 바게트 조리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게트를 먹으면 하루 동안 귀가 예민해져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게트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앙리는 마법의 바게트를 3개만 구워 마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시기 어린 소년 루카는 바게트를 얻기 위해 어떻게든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는 혼자 지내는 할머니의 장작을 쌓아주고 농부를 도와 소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앙리는 마을 광장에서 모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마법의 바게트를 나누어 줄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게트를 얻길 바랐지만 앙리는 루카의 선행을 기억하며 그를 향해 웃었습니다. 루카는 깜짝 놀라며 감사 인사를 한 뒤 소중히 바게트를 받았습니다. 루카에게는 그날 새로운 임무가 생겼습니다. 그는 바게트를 맞고자마자 특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양떼가 있는 멀리 있는 황금 언덕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들은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이곳에 숨겨진 황금양 한 마리는 심지어 바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황금양은 루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루카, 내가 이곳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였구나. 지금부터 너에게 미션을 하나 주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보답으로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 황금양은 마을에 다가올 수 있는 위협을 설명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산속에는 욕심 많은 거인이 살고 있었고 그는 매년 자신의 생일에 황금양을 잡으러 내려오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황금양의 마법, 힘을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루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황금양에게 물었습니다. 난 어떻게 그 거인을 막을 수 있죠? 황금양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마음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그를 만나 설득해라. 때로는 가장 큰 무기가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루카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인을 찾아 떠났습니다. 밀림을 지나고 산을 넘으며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지만 루카는 황금양의 조언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드디어 거인을 만났고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루카는 거인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을과 양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으며 만약 거인이 그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친구가 되어 마을과 교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인은 루카의 진심을 듣고 마음을 풀었습니다. 사실 그는 외로움에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에 같이 갈 것을 약속한 뒤 거인은 더 이상 양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루카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루카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앙리는 루카에게 새로운 바게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카는 황금양에게 받은 특별한 능력을 통해 동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소년이 되어 사람들과 동물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코로주몽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용기와 친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장미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장미가 해질녘이 되면 환하게 빛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미를 어둠 속의 빛이라고 부르며 그 기적적인 빛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힘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옛 전설에 따르면 정원의 장미는 오랜 세월 전 요정의 마법으로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요정들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지키는 영혼으로 오세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이였고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장미를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 이 세상을 떠나고 로이는 오로지 이 정원을 가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장미의 빛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기분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이는 정원에서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비는 보통의 나비와는 달랐습니다. 날개에 황금빛 무늬가 있었으며 날아다니며 조용히 빛을 발산했습니다. 로이는 황홀한 마음으로 나비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나비가 그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로이는 전혀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법의 숲에 서 있었고 그곳에는 전설로만 듣던 요정들이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로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미의 수호자여, 너의 진심이 우리에게 닿았다. 장미의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로이는 그 요정들과 함께 숲을 걸으며 장미 정원에 얽힌 이야기와 요정들의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로이는 놀라운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나비가 그의 특별한 친구가 되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마치 요정들이 남겨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이는 특별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장미들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비의 도움으로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킬 땅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원의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는 밤이 되면 나비와 함께 정원을 돌보며 장미들과 대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이가 소중히 지켜낸 정원 덕분에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로이는 자신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과 자연에 되돌려주며 살아갔고 그의 이름은 장미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이는 나비와 함께 자신만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마을 사람들과 자연을 지켜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마을의 가장 사랑받는 전설로 자리잡았고 여전히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해질녘이면 장미의 빛이 환하게 주변을 밝히고 있습니다.